2025년 4월 13일 오늘 일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록을 기술하겠습니다. 어제도 말한 것처럼 역사라고 할 때는 정치 경제만 역사가 아니고 사회 문화도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야놀자 사기 폭로 제1강을 보냈고 오늘 야놀자 사기 폭로 시리즈 제2강을 보내겠습니다. 제2강은 야놀자 사기단의 실명 공개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복습을 좀 해야겠는데요. 그 대부분 TV에 나와서 그 인터넷 사기라든가 어떤 그 피싱이라든가 이런 거에 피해자들에게 이렇게 권장하는 전문가들 말이 다 천편일률적이에요. 무조건 경찰서에 신고해라. 그러고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뭉뚱그려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아는데, 그것보다 먼저 할 일이 있는 것이 또 따로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할 것이면 제가 이런 것을 제 유튜브에다 구차스럽게 또 반복할 필요는 없죠. 저는 정말로 실제적이고 다른 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그 전문가들 말에 제일 강조하는 것, 무조건 경찰서에 시급히 신고하는 것, 이것은 해당하는 것이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은 유괴 살해, 유괴범 같은 거, 그 인질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이 어떤 특징이냐면은 처음 오는 전화죠. 처음 만나. 그러니까 오늘 처음 받게 되는 전화. 그런 것에 의한 어떤 사기, 이런 것이 경찰서 신고를 바로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이를테면은 쭉 거래를 해본 적이 있거나, 그러니까 오늘 일이 아니에요. 쭉 상당히 이전부터 이렇게 했거나, 그런데 마치 보이스피싱이나 사기처럼 느낌이 와서 막 허겁지겁할 정도로 깜짝 놀라게 될 때, 이럴 때 이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아까 유괴범이라든가 보이스피싱은 제일 먼저 할 일이 경찰서 신고라고 그랬죠. 이거는 그보다 더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멘탈이 무너지면 허겁지겁하면 더 빠집니다, 물에. 그리고 미끼 속에 감춰진 낚싯바늘을 못 보는 것도 배고프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배부르면 미끼 속에 숨겨져 있는 낚싯바늘을 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딱 그런 상황이 부딪혔다. 그러니까 어제 이전에 이렇게 좀 거래한 적이 있거나 또는 상당 기간 이렇게 알고 있는, 물론 안다는 것은 이렇게 얼굴을 아는 것도 있지만 SNS상으로 아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갑자기 오늘 당한 유괴범, 갑자기 오늘 당한 무슨 보이스피싱 이런 것은 아주 그냥 제일 빠른 시간에 신고하는 건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 이런 것도 어떻게 하냐면 우선은 이제 내가 중심을 잡아야죠. 그러니까 우선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식사를. 왜냐하면 시간이 길어서 입맛이 없기 때문에 이제 밥을 못 먹을 테니까. 식사를 하는데 혹시 그때부터 입맛이 없다 그러면은 밥맛으로라도 먹어야 되니까 비싼 거라도 사 먹으면서 일단 밥을 제대로 밥도 좀 기왕이면 후지부장 먹지 마. 야채 같은 거 먹지 말고 고기를 먹어야 돼요. 제대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고기를 제대로 먹고 반주 단약 걸치고, 왜냐하면 술을 많이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소화가 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약간 진정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적어도 배고프지 않게 해놔야 돼요. 그래야 정신이 이제 멀쩡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래야 이제 미끼 속에 있는 낚싯바늘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통 허다못해 낚시꾼들이, 낚시가 취미인 사람들이 낚시할 때도 물고기가 배고픈 시간, 그 시간에 이제 낚시를 해야 미끼를 물지, 물고기가 배 충분히 먹고 이제 먹을 거 먹고 배부른데 잠이나 자야겠다는데 그때 낚시해봐야 안 무는 거죠.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이스 피싱도 낚시고 로맨스 피싱도 다 낚시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중심이 잡혀요. 자기 멘탈이 강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러면 이제 남의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이야기도 솔직한 이야기로 본인들이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본인들이 당해본 일이 아니니까 몰라요. 나는 이제 당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죠. 이를테면 사람이 배고플 때와 배고프지 않을 때가 어떻게 차이는가를 내가 말해줄게요. 내가 총각 때
1,000만 원 사기를 당했는데, 지금 1,000만 원도 뭐 푼돈은 아니지만 총각되니까 1,000만 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뭐 이제 계속 그 뭡니까 어디 그 성남 어디 뭡니까 구치소에 있는데,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 가족한테 그 돈을 갚으면서 합의를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몇 시에 11시에 찾아가면 되겠냐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래서는 얼마나 반가워요. 그 11시에 그럼 만납시다. 11시에 딱 만났는데 11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점심 전이니까 얼마나 배고플 때잖아요. 근데 나는 다 가져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500만 원만 가져왔어요, 돈을. 그래가지고 합의서를 써라 이거죠. 써주면은 나와서 나머지 500을 갚겠다. 그럼 뭐 그렇게 해주고 이제 500 받았죠. 물론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머지 500은 깨끗이 띄었죠. 나와보니까 끝이죠. 그래 이제 신혼 때 그와 또 비슷한 사례가 생겼어요. 그 이제 금액이 좀 더 큰데 이해하기 쉽게 그냥 똑같이 1,000만 원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그때도 뭐 지인이 그 뭡니까 사기꾼 지인이 연락 와가지고서 합의해 달라. 그래가지고 마찬가지로 그 한 11시쯤이나 같은 그렇게 시간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느낀 게 있어서 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오지 말고 나 뭐 다른 손님 만날 일도 있고 하니까 2시에 와라. 사실 그때 이후로 나는 누가 그렇게 그냥 무작위로 시간을 정할 때는 항상 2시에 그냥 버릇들었어요. 왜냐면은 2시가 좋으냐면은 점심 내가 내 돈으로 먹고, 왜냐면 밥도 얻어먹으면 사람이 얻어먹는다는 약자가 된다는 거니까 내 돈으로 딱 제대로 먹고 2시에 누구를 만나야 무슨 흥정을 하든 협상을 하든 내가 항상 갑의 위치에 설 수 있는 거예요. 2시에 딱 만나자고 하고 2시에 딱 만나가지고 마찬가지로 그때 반액만 가졌던 것 같았어요. 그 전체 금액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합의서 작성해 와서 나보다 이제 사인만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반액을 딱 먼저 주머니에 넣고 사인해 놓고서는 종이를 내가 다시 딱 쳤어요. 못 입는다. 나머지 가져와라. 그러니까 뭐 막 난리 났죠. 난리 나면 내가 찢어버렸어. 그냥 딱 싹 찢어버리고 나머지 가져와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날 반액을 준비해 왔다는 것은 뭐냐면은 반액 이상도 준비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이튿날도 아니에요. 바로 그 앉은 자리에서 반액을 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이미 전액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왔는데 내가 총각 때 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허겁지겁 배고파가지고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있으면은 그건 반응 맞고 끝난 거죠. 근데 그 경험도 있었고, 그 다음에 2시니까 내가 점심 먹고 배도 빵빵하니까 편하게 해서 그 미끼 속에 들어있는 낚싯바늘이 보이니까 앉아가지고서 나머지 반액을 받고 다시 작성해 줬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통 돈 받으러 가는 피해자들이 그 가장 뭐랄까 궁상맞게 그냥 살기 팍팍한 것처럼 막 그냥 뭐 아줌마들 보면은 뭐 어떡합니까? 그냥 화장도 안 하고 막 깨재재 해갖고 찾아가서 막 그 채무자한테 막 나 네가 갚아줘야지 살기 이렇게 어렵다. 그렇게 동정을 사가지고서 빚을 받았는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난 강의에서도. 절대로 사기꾼은 피해자에 대한 연민으로 돈을 갚지 않는다. 그러니까 돈을 잘 받는 방법은 어떻게 트럼프 방식이 하겠죠. 1억 받을 거 있으면 2억을 청구해라. 그래서 돌아버리게 해라. 내가 1억밖에 안 빌려 사기 안 쳤는데 왜 2억 달라가냐.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죠. 거꾸로 1억 사기당했는데 7천만 원만 주세요. 5천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5천만 원 못 받아요. 그게 사기꾼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가 당한 이번에 이 안월자 사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사기금을 받으려면은 내가 걔네들 사기꾼도 붙잡고 야 반이라도 다오 이런 거는 되는 게임이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이제 뭐 그 안월자한테 1억 사기당했는데 2억 달라고 넣을 수 없죠. 근데 내가 지금 그 인터넷을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 피해자 장동중이는 1억을 줘버리면 글로 끝나는데 1억을 안 주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1억짜리 하나 또 나타나고 또 1억짜리 하나 또 나타나고 이렇게 하면은 계속 불어난다. 그러니까 장동중이한테 2억 이렇게 더듬을 일은 없는데 결국은 장동중이 때문에 1억만 줘도 될 것을 2억, 3억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
이 사기, 아르바이트 사기라든가, 보통 뭡니까, 부업 사기가 성행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이 뭐 불법 같기도 하고 합법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이게 여기들은 뭐냐면 예약시장이래요, 예약시장. 가령 예를 들어서 앞으로 반년 뒤에 나훈아 쇼가 있다. 그럼 여러분 아마 다 들어가서 할 거예요. 한 반년 뒤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뭐 내일 모레 다 저기예요. 막 발표하자마자 싹 매진돼 버려요. 뭐 이상하잖아요. 뭐 좌석이 만석이다. 입장료가 10만 원이다. 그러면 10억 아닙니까? 어떻게 만석이 한꺼번에 동시에 되지? 아무리 나훈아가 인기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 나훈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훈아보다 인기 떨어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뭐냐면은 최부자, 최일의 부자가 싹 매점을 한 겁니다. 혼자 매점하기 이러면 제1부자, 제2부자, 제3부자 막 하던데, 어떻든 일갈로 다 매점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반년 뒤에 세인이 가나요? 자리 만석 다 비워놓고? 그런 멍청한 짓 하겠습니까? 뭐냐면 싹 이제 매점 해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1단계, 2단계 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직원도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마지막 단계는 되게 이제 사기꾼들이 많이 몰려있죠. 여러 예약 사기들이.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10만원짜리 입장료가 20만원 튀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만석이면은 100석씩 가면 100팀 아닙니까? 100팀이 전부 곱빼기 20배, 뭡니까? 2배씩 하면은 20만원씩이죠. 그렇게 하고 또 나눠 파는 거죠. 아니, 배가 아니라 열심히 나눠도 상관없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왜 이야기하냐면은 그날 가서 반년 뒤에 가서 다 예약 끝나버렸는데 이미 끝나버렸는데 반년 뒤에 가가지고 제1부자, 제2부자, 제3부자 세인이 앉아가지고 만석인데 99,997석을 비워놓는다. 그런 일은 없다는 얘기죠. 다 채워져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수많은 사기꾼들이 다 끌려있죠, 밑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아르바이트 사기, 부업 사기 있는 거예요. 그게 예약 시장인데요. 주식 시장은 이제 선물이라고 그래요. 선물은 뭐 이제 다 이렇게 법적으로 잘 해가지고 뭐 사기가 될 필요는 없는데 예약 시장에는 예약 시장 자체도 그 구조는 사기 구조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밑에 갈수록 사기가 많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 한 사람의 예약 자체는 사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동중이가 그 뭡니까 이 그랜드 오션뷰를 반년치를 예약했다. 5천만 원 주고. 이게 사기 아니에요. 왜? 예약했다가 반년치 예약했다 반년치 예약한 것은 사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장동중이 돈을 가지고 장동중이 혼자는 예약했는데 다시 또 장동중이 아닌 놈이 그놈을 슬쩍 지가 써가지고 또 예약하고 또 다시 예약하고 다시 예약하고 반복하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사기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피해자인 나는 사기꾼이 아니에요. 그 회사 가해자 회사가 사기 짓거리를 한 거예요. 자꾸 반복 그 가상 매매를 했으니까. 그러는 건데 마치 내 돈 가져오니까 내가 뭐 공범인 것처럼 이제 나는 안 속지요. 안 속는데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그 아르바이트나 부업사기 당한 사람들이 막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우리가 한 일이 떳떳지 못한 일 아니냐. 근데 네가 어떻게 신고할래? 그럼 그 사람들도 멍청하게 신고하러서 그래요. 하이 뭐 가보니까 뭐 합법을 빙자한 불법인 일을 시켰더라. 나 몰랐다. 알고 모르는 거 별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사기꾼 그 애들은 이미 그 자체를 반복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고 사기를 흘렸더라도 그 피해자가 잘 몰라가지고 사기한 것이지 우리는 시킨 일이 없다 이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애매하거든. 아까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열차표를 10,000표를 사다가 10,000표를 예약한다고 그것이 사기는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예약 문화의 말하자면 맹점을 이해한 사기인데 그걸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하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리뷰 역사도 그래. 옛날에 이제 클릭만 하면 좋아요 클릭만 하면 이제 막 올라갔어요. 이렇게 인기가 뭐 호텔도 그러고 무슨 극장도 그러고. 근데 이제 하도 그 가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실소유자가 그 좋아요를 했는가 뭡니까 그 리뷰를 달았는가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돈으로 내 산 것만. 그래서 보통 이제 제조회사들은 처음에 물건을 이제 살 때는 그 고객이 사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리뷰해주면 그 물건 값을 다시 돌려줘요. 그 물건을 공짜로 이제 준 거죠, 선물로. 처음에는 공짜로 공짜로 준 게 아니라 샀다가 나중에 물건값 돌려주면은 공짜로 주는 점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내 돈 내산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이제 나왔거든요. 그렇게 해야 사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 돈 내산도 하지. 이제 그것도 이제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입금으로 이제 호텔 같은 거래요. 아까 이제 공산품은 물건이라도 주는데 호텔은 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랜드 오션부에 반년치 예약금을 내 돈으로 진짜 치른 거죠. 치르고 내 돈으로 3일만 해야겠다. 그러면 예약 치렀다고 좀 근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반년 뒤에니까. 반년 뒤에 뭐 지금 뭐 예약 있다가 돈 넣었다 빼면 뭔 상관이 있어요. 거기서도 아무 상관없죠. 그 뒤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럼 나 혼자 하고 남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것들은 이제 사기꾼도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나 혼자 한 거지 저들이 이제 반복해 놓고 내가 반복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해서 말하는 거죠, 나한테. 또 뭐 서로 불법인 줄 알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뭐 뭘 신고한다는 거냐. 근데 내가 그런 신고를 안 하죠. 왜냐하면은 그까지 시비하기도 싫고, 그 중요한 건 사기꾼이 뭐가 중요하냐면 돈을 어떻게 가로챘냐가 중요하지, 뭔 일을 시킨 건지 이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로맨스 피싱도 마찬가지예요. 뭐 유부녀가 처녀라고 속였다. 그것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을 얼마를 갈취했고 가로챘고 얼마를 가로챘냐가 중요하지. 그것이 뭐 유부녀가 처녀라 했든지 그것이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는 대부분 피해자들은 거기에 이제 넘어가요. 아이 뭐 저기 유부녀가 처녀라 했단다. 뭐 또는 한 번 해야겠다, 한 번 해야 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 반복하면 불법이라 했단다. 그럼 뭐 거기 자기가 그냥 공범이 돼가지고 뭐 어떻게 뭐 어쩔 뻔 모르는 거죠. 나가 떨어지기도 하죠. 금액이 큰 사람은 이제 나중에 이제 재판 붙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원금이나 돌려받고 그 사람은 이제 사기 아니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사람 돈 가지고 몇 바퀴 굴려버린 거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부분 송금할 때 이제 개인 명의로 받는 것도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릴 때는 이제 VCPC 같은 경우에 이제 대포 통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명의를 찜찜하게 생각해요. 누구든지. 근데 사기꾼으로 집어넣을 때는 개인 명의가 차라리 나아요. 회사 명의보다. 왜냐하면 회사 명의는 사기꾼으로 집어넣어도 회사의 대표나 대표의 그 변호사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사기가 아니라는 건 어떻게 보면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또 사기라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놈이 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갚아주면 끝인데 개인 명의로 해놓으면은 개인은 변호사를 지가 사오든지 아니면은 뭐 회사에서 보내다 어쨌든 회사가 오는 건 아니니까 그 개인 일단 어떤 회사가 100명 있다. 근데 100명 중에서 그 사기 통장 그 통장은 한두 개잖아요. 또는 서너 개. 그 사람들만 특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회사 상대는 특정을 못해요. 회사는 한두 명이 아니니까. 실제로 회사원이 100명 있는 데서 한 놈이 사기치다. 근데 그 한 놈을 회사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차라리 개인 통장이니까 확실하잖아요. 이 개인 1, 2, 3, 4 딱 하면은. 여기 위에 나와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래서 개인 명의가 차라리 낫더라. 이런 것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냐면은 자기가 멘탈이 안 무너져야 보이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배불러야 보인다고. 배불러야 미끼 속에 감춰져 있는 낚싯바늘이 보인다고. 배고프면 안 보인다고 했어요. 배고프면 막 하죠. 아이고 대포 통장인가 봐. 날아갔나 봐. 대포 통장이 위험한 것은 보이시피싱일 때만 위험합니다. 사기 회사가 대포 통장을 사용하면 대포 통장을 사용했더라도 어차피 그 통장에 다시 나가는 길 있잖아요. 나가는 길은 회사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건 상관없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막 그냥 개인 명의면 대포 통장인가 봐. 깜짝 놀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출금 통로할 때 되게 보면은 이제 장난을 쳐요. 만전계좌니 뭐니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그 수령인이 진짜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 이를테면 나 같으면 계좌는 장동 중인데 실제 장동 중이가 받는지 이거 알아보겠다 해가지고 안정인 출금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그쪽 이야기 범죄 수익금들 할 때 이야기고 이건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것도 그냥 쇼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뭐 호텔 예약하고 뭐 이런 것이 일종의 범죄인 것처럼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멍청한 피해자는 아이고 막 나 범죄 저질렀는가 봐. 그러면은 저쪽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지. 다른 것이 아니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랜드 오션부를 5천만 원을 예를 들어서 예약했다가 취소했더라도 장동주의는 한 번 하고 한 번 끝이에요. 그건 상관없어요. 장동주의가 두 번, 세 번 반복한 게 아니란 이야기죠. 그건 내 죄가 아니죠. 왜냐하면 두 번, 세 번은 내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는 그 회사는 죄죠. 회사는 왜냐하면은 뭐 같은 짓거리를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 한 번 했었다 끝이니까 그건 사기도 아니고 실제로 합법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내 돈 받고 내 계좌로 나갔던 돈이 내 계좌로 도로 들어오는데 무슨 안전 출금이고 나발이고 있냐 그죠. 그 전부 그러니까 말장난이고 그래가지고서 뭐 돈을 묶어두면서 계속 이용하고 굴려먹으려는 그런 농간이고 심지어는 그건 떼먹을 수 있으면 떼먹어보고 싶은 그런 게 그러니까 사기꾼들의 전쟁이죠. 그러니까 애약 문화라는 것 자체가 애약 시장이라는 자체가 원래 그런 사기꾼들이 온전한 도사리고 있을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밑에다 좀 두고 있긴 한데 그걸 이용하는 건 참 나쁘죠. 그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막 피해를 주고 그래가지고서 막 야리끄리하게 말하자면 무슨 뭐 불법이라도 하다가 막 그냥 네가 같이 불법 있으니까 나 할 수 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도박비 빌려주면 못 받는다고. 범죄 무슨 그 수익금 빌려주면 못 받는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막 해갖고 그 오히려 거꾸로 이용하는. 그러니까 이게 사기가 좀 진화한 거죠. 옛날에 사기는 아이 우리 유령회사 아니야. 아니 우리 뭐 저기 대포통장 아니야. 이런 것을 강조하려고 있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오히려 유령회사인 것 같은 대포통장인 것 같은 그 뭐냐면은 피해자의 멘탈을 무너뜨리는 거죠. 아이고 내가 당했나 봐. 그럼 그 다음부터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밥맛이 없어요. 밥맛이 어떻게 됩니까? 기운이 빠져요. 기운이 빠지면 헛것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계속 가스라이팅 나옵니다. 그러면 계속 사기꾼의 바짓가랑이를 잡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두 번째 강의를 하고 다음에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 실명은 지금 여기 위에 나와 있습니다.